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큰 수익을 볼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계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고 물린 코인들을 조금 더 극복을 해서 탈출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거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저도 상당히 오랜 시간 코인을 물려봐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복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비트코인, 이더리움 둘 중에 결정을 못 하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많이 상승합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비트코인을 이야기하냐면 비트코인은 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더리움은 등락폭이 정말 개잡주 무빙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저조차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되게 마음이 그렇게 막 편하진 않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서 스테이킹을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얘는 뉴스에 되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만큼 안정적인 느낌을 주진 않아요. 하지만 돈은 쉽게 벌 수가 없고 세상에는 모든 돈을 벌 때는 모든 고통이 따르죠. 엄청난 인내와 고통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이야기가 퍼지면서 비트코인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난 코인이 있다 해서 나온 게 이더리움이에요. 스마트 컨트랙, 스마트 계약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90% 이상 하락을 한 뒤 저점 대비 약 5,700% 정도 상승을 했죠. 이런 걸 보면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약 2.5배 정도 더 나온 겁니다. 비트코인이 저점에서 올라간 상승폭이 17배, 18배 정도 되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상승이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더리움을 길게 들고 가는 게 결국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할 건데요. 비트코인을 끌고 가는 그 과정보다 얘를 끌고 가는 과정이 한 10배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더리움의 장점, 그리고 이더리움 향후 뭐 기술, 스테이킹, NFT, 디파이, 사업 확장 이런 거 다 떠나서 과연 이더리움을 사서 돈을 얼마 벌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호재들은 이미 뉴스나 유튜브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반영이 돼서 올라가겠죠. 하지만 어디까지 갈지 솔직히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의 가격 전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 이더리움이 이 전고점을 뚫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이만큼 올라온 것을 약 그냥 50배라고 한번 닦아놓고 얘기해 봅시다. 그냥 5,700% 빼고. 그러면 여기에 반만 잡아줘 볼게요. 그럼 25배죠. 그럼 진짜 보수적으로 시장이 커졌어요. 사이즈가 커져서 지난 상승률보다는 적게 나온다는 가정을 잡으면요. 못해도 15배에서 10배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자, 저점에서부터 여기가 저점이라고 치면 여기서 1000%를 잡아볼게요. 1500% 잡죠. 예. 이 정도 잡으면 14,000달러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14,000달러. 이더리움이. 하지만 지금 사서 얘를 들고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쭉 들고 간다는 전제하에 한 7배 정도 나오겠죠. 7배에서 8배. 그죠? 보수적으로. 그 비트코인 상승률보다는 이더리움이 높았으니까 최소 내가 이더리움을 산다면 안전마진이 한 7배 정도 나오겠다 생각하고 투자 시장에 일단 첫 번째로 임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저는 기술력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얼만큼 수익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든요.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많은 상승이 나올 때는 결국 큰 뉴스가 빵빵 터지는 거는 똑같아요.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 호재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뭐 말도 안 되는 기업에서 뭘 한다고 하는 것들도 있고 뭐 엄청난 대기업에서 이더리움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이런 얘기도 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그 정도 수익을 보려면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고점을 이제 갱신하러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조금 더 뒤늦게 전고를 돌파하게 돼 있어요. 시장은 비트코인이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다른 코인들이 최고점이 나오는데 이더리움이 조금 뒤늦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트보다 이더리움을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더 끌고 가야 돼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 피날레가 나오기 때문이죠. 이더리움 고점이 마지막 피날레예요. 알트코인도 마지막 피날레고 거기서 사실은 시그널인데 거기서 솔직히 전액 매도가 들어가는 시점이 사실은 이더리움을 보고 매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고인물 형님들은 이거를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 올라요. 계속 끝까지. 상승장이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이더리움이 되게 조금씩 올라요.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되게 힘든 게 이 이더리움이 슬금슬금 점진적 우상향을 할 때 중간중간 알트코인은 10배, 5배, 300%짜리가 계속 나오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지난 과거장에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왔죠. 근데 이거를 다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한눈 팔지 않고 이걸 다 견뎌내실 때 이거를 전부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더리움을 상당히 오랜 시간 들고 가면서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데 솔직히 욕 나와요. 자,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로 잔인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최고점이 나올 때 ICO가 실패를 했어요. 뭐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니까 이더리움이 당연히 붕괴가 되죠. 근데 ICO를 이더리움으로 받았습니다. 프로젝트를. 근데 폭락하니까 프로젝트 먹튀, 사기 다 도망가고 휴지 조각 되니까 이더리움은 쓸모가 없고 쓰잘데기가 없고 값어치가 없는 코인이라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거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된다. 사기다. 비탈리 부테린을 죽여버리겠다. 암살시키겠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원화 가격으로 9만 원까지 찔러줬던 겁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들고 있겠습니까, 솔직히? 개미부터 해서 뭐 기관부터 다 썰려 나갔는데, 기관도 아니야 그때는 그냥 일반 투자자부터 해서 이제 다 날라가고 여 밑에서 지난 이더리움에 투자했던 분들조차도 상당히 많은 덤핑이 이루어진 구간입니다. 예, 9만 원. 여러분들 9만 원이었어요. 그럼 온갖 악재와 뉴스 때문에 폭망을 하고 나서 결국 시간이 흘렀을 때는 폭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걸 보는 거예요. 자, 결국에 망하지 않은 알트코인 이더리움이 살아남아서 50배 상승이 나왔다. 그냥 단순 상승률만.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변하지 않게 얘가 어떤 뉴스와 악재가 나와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여지껏 살아남고 시가총액 2위라는 아주 단단한 코인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고 비트코인보다도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많이 힘들 거지만. 이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더리움에 대한 전부인데요. 이더리움이 가진 기술력 뭐 좋죠. 스테이킹 물량 뭐 나오지도 않고 고래들은 더 많이 스테이킹을 해서 상승장까지 끌고 가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향후 뭐 ETF 안 나오리라는 법도 없고 하지만 SEC와의 문제도 있고 뭐 아무튼 다 있는데요. 그런 거는 다 필요 없고 어디까지 올라가서 얼만큼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고민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가는 길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폭락은 여러분들 이때도 느끼셨죠? 예. 세이시우스 파산하니까 이제 이더리움 이때 얼마까지 갔었죠? 원화로? 120, 130까지 빠졌었나? 그때 한 8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간다는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가격 보세요. 지금 이더리움 회복 굉장히 빠른 듯 하나 비트코인만큼 지금 못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차트만 봐도. 좀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지만 비트코인이 치고 나갔고 결국 마지막으로 이더리움 시세가 어느 정도 회복권이 오는 그 시기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머지않아서 뭐 한두 달 안으로 제일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마지막
이더리움에 조금 힘을 주는 시간부터가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전체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조정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가 될 것으로 일단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고 나면 이더리움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급한 마음 먹지 않아도 되고, 지금 당장 굳이 사지 않아도 되고, 선택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더리움의 상승과 똑같이 나오는 이 조정 폭을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오를 수 있을까? 그걸 계산을 하셔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38이지만 제가 10년 뒤에는 48이고 20년 뒤에는 58세죠. 거의 이제 60이 될 텐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진짜 빠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대안이 있습니까? 대안? 시간이 흐르고 나서 대안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뭐 그냥 여기 내가 다니는 직장 진짜 뭐 정년 퇴임할 때까지 끝까지 다녀서 퇴직금이랑 저축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뭐 사업을 해보자, 이런 대안도 있을 것이고, 그냥 안 쓰고 안 먹고 최대한 저축해서 모아가지고 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한번 노후를 대비해보자, 이런 대안이 있을 것인데, 우리 이제 좀 냉정하게 닦아놓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마음속 한켠에는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돈을 쓰고 싶고, 평생 조금 놀면서 살고 싶고, 뭐 여행도 다니면서 살고 싶고,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싶고, 뭐 돈도 좀 써보고 싶고, 이런 계획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 결국 인플레이션은 계속 오르죠. 그리고 금리도 뭐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대비 그 금리를 유지해 주죠. 그리고 자산은 역사적으로 안전자산이든 결국 최고의 자산은 항상 신고가를 갱신했고 낮은 가격을 형성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안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노후에도 조금 여유롭게 살거나 뭐 여행도 막 자주 다니면서 건강해지고 뭐 자기 몸을 가꾸려면 다 돈이거든요. 정말 자본주의가 다 돈이에요. 정말 이게 무서운 건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면 돈 없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뭐 내가 이 정도 벌어서 난 요 정도만 하면 돼. 본인 기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정말 많은 돈을 벌어서 인생을 좀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오늘부터라도 그 대안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대안책을 마련한다는 건 뭐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건데, 투자는 어느 시기에 해야지 우리가 큰 부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조금 가게를 쉬는 날인데, 쉬는 날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찍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단순 앉아서 이렇게 뭐 쉬는 날이니까 뭐 잠이나 자거나 뭐 TV를 본다거나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 시대를 앞서가는 투자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지금 단순 오늘 내일 막 이렇게 시세 변동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부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더 많은 고통과 인내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더 많은 부를 줄 수 있는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국은 이더리움밖에 없고, 뭐 리플도 있고 도지코인도 있고 솔라나 폴리곤 뭐 다 있지만 개인적으로 여지껏 살아남은 이더리움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또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봐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유창한 말을 한다거나 전문 지식이 잘 없고, 그리고 그 막 전문 용어를 잘 안 쓰고 잘 몰라요. 근데 이건 하나 있습니다.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이 코인을 조금 찾아낼 수는 있다고 봐요, 이제는. 그러니까 잡코인은 여러분들 결국에 상승장하면 다 올라가는데, 이번에도 결과값이 저는 똑같다고 보고 있어요. 비트, 이더 오로지 두 개인데,
결국에 알트장이 가면은 뭐 이더리움도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배수로 따진다면 탁월한 선택은 이더리움이 되지 않을까. 여지껏 이렇게 보여줬던 그림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한번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약 이더리움을 사겠다면요. 비트코인보다 상당히 더 오랜 시간 끌고 가야 되고 그 다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중간중간에 나오는 큰 하락도 견뎌내셔야 됩니다. 결국 이더리움도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50%가 찍혀도 오를 때는 300%, 500%씩 오르게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오늘 좀 말이 길었는데요, 여러분들. 저도 알트코인 이야기 하면서 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조금 펀더멘탈이 좋고 단단한 코인들 위주로 먼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이야기만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 향후에 흐름을 보고 뭐 솔라나든 폴리곤이든 도지든 리플이든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의리로 부탁드릴게요.